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뉴스 정면 승부 이슈 동상이몽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열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경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개헌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개헌은 어떤 건지 한번 문자를 보내주셔서 의견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박상병 교수님 말씀은 어쨌든 이번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지 진정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개헌에 대한 취지와 목적은 오간데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노동열 교수님 말씀은 왜 자꾸 헌법이 바뀌어야지만 모든 하위법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느냐. 미국 법을 봐라. 미국 법이 모두 7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21개 항이 있는데 그 안에 수정 조항이 모두 27개 수정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권리장정의 의미의 수정 조항이고요. 나머지는 대통령의 선출과 부통령의 선출을 분리하라. 이거 수정 조항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상원의원 선거하는 것도 역시 수정 조항에 나와 있고요. 최근에 수정조항 22조에서 대통령 삼선금지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개정헌법에. 그만큼 미국은 부분 수리해가면서 쓰는 법을 택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청취자 여러분, 의원 내각제 이게 좋으신지 아니면 의원 집정부제 형태가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역시 나은 건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한번 표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계속해서 노동일 교수님께 먼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4년 중임제 단점이라 그럴까요? 무엇이고 장점이라 그러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와 이제 대통령 선거의 주기를 네. 일치하든지 아니면 2년 만에 한 번씩 하게 되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간 평가를 받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질서 있게 한다 그런 네.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또 대통령제 모습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나 4년 중임제 5년 단임제가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임기 중에 다음 재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예. 정말 소신 있게 국가 민족을 위해서 재선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헌법이 참 좋은 제도가 많은데 활용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네. 대통령 중임제를 하게 되면 네. 미국의 예를 봐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그렇고 네. 현직 대통령은 거의 재선됩니다. 예. 특별한 정말 저 정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정도 아니면 예. 거의 재선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대입을 해보면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예. 첫 번째 임기고 두 번째 예. 임기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 예. 남쪽에 귤을 갖다 놓으면 북쪽에 탱자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아무리 좋은 제로 갖다 놔도 현재 현재 풍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그렇게 될 것이고 예. 그리고 모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당선되는 날부터 네. 지금 재선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저렇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로 인정하면서 모든 국가의 공분을 사면서까지 그렇게 하느냐? 예. 재선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 재선 때문에 유대인들의 선거 자금 지원 예.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상황일 것이고요. 네. 그 권력구조, 의원 집정부제. 글쎄 한 번도 안 해본 제도입니다. 지금 이제 국무총리가 있어 비슷하게 한 제도긴 하지만 네. 사실은 어렵고요. 예. 프랑스 같은 데서 보면 만약에 총리를 새로 그야말로 국민들이 완전히 다시 선출하는 예. 대통령과 별개로 선출하는데 만약에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당에서 나와버린다. 이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그런 그렇겠네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예.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같은 당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건 질주하는 기관차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네. 의원 내각제? 이건 완전히 새롭게 해보는 겁니다. 예. 60여 년 동안 축적돼 온 경험, 대통령의 운영 경험 예. 완전히 물어돌려버리고 예. 의원 내각제를 새로 한다? 예. 이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다 아까도 잠깐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지금과 같은 국회 수준에다가 나라 운영을 다 맡겨버려? 이건 국민들이 동의할 수도 없고 아마 절대 생각하실 수 없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참 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지금 제도가 지고지선의 제도라는 게 아닌데 자꾸
자꾸 조금 업데이트해 가면서 좀 축적의 시간을 갖는 예. 이거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유명했지요. 예, 예. 근데 그건 기업의 것만이 아니라 예. 경제 운영의 것만이 아니라 예. 정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 예. 박상병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이 개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예. 저는 권력 구조가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자, 왜냐하면은 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 여야가 바뀌고요. 예. 여당은 청와대 국회 출장소가 돼버립니다. 예. 모든 공무원들이 그게 줄 섭니다. 네. 공공기관 다 바뀝니다. 언론도 줄 섭니다. 네.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회 갈등 요인만 키워왔습니다. 예. 너무도 막강한 대통령입니다. 지방분권 하위법으로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예.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예. 방법이 뭘까를 할 때 내각제는 저는 답이 아니라고 봐요. 예. 내각제는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대통령 또는 총리를 뽑는다? 이걸 네. 국민이 지금 현실적으로 용납 안 하고 저도 용납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제도 자체의 장단점이 아니라 국민적인 정서에 너무 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차선적으로 그 절충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 집정구제를 갈 경우에는 네. 대통령은 외교나 안보나 뭐 이런 대외적인 정책을 하고 네. 국회 다수당이 네. 집권당이 돼서 자유롭게 연정도 하고 네. 또 국회를 해산도 하고 도저히 국정이 안 되면 국회를 해산하면서 말 그대로 책임 있는 정부를 구현하는데 한번 우리도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자. 네. 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분화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시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고의 완벽한 어떤 그 권력 구현을 갖자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차선책이 무엇인가를 네. 고민해 볼 때 그 고민의 대안으로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나왔던 것이고요.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도 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으나 지금으로서 그나마 차선책이에요. 네. 이 방식으로 갔는데 이제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또는 여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가버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뭐 5년제를 더 다듬어서 가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지 4년 할까 8년 한다고? 그러니까요. 5년 할까 8년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게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그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전격투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네. 서로 한마디 양보하면은 네. 이거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풀지 못하면은요 다른 정부 더 못 풉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기회인데 예. 오늘 뉴스 보니까 지금 여당이고 야당 중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이거 넣다 보니까 예. 굉장히 좀 속상합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역시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요. 네. 지금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은 외교안보, 총리는 내치 그렇게 얘기하죠. 네. 헌법에다가 뭐 이거는 대통령이 하고 저거는 총리가 한다. 그렇게 못 박을 수 없을 겁니다. 예. 헌법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조문도 길게 할 수가 없고요. 예. 사드 문제가 외교안보 문제입니까? 내치 문제입니까? 내정 문제입니까? 다 겹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 누가 뭐 대통령이 다뤄야 됩니까? 총리가 다뤄야 됩니까? 네.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에 들어가면 네. 이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예. 많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개헌 안 됩니다. 개헌해서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자꾸 어떤 미세 조정을 해 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쳐 나가면서 예. 업데이트하는 그런 축적의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더 개헌보다 낫다. 예.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글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765번님 4년 중임 절대 안 됩니다. 사심이 있어 보입니다. 4397번님 좋은 법이 있어도 안 지키는 것에 공감합니다. 국회의원 개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똑바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국회의원은 좀 견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5164번님 4년 중임제가 대다수 여론인데 그거 안 된다는 박상면 박사님의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평하게 여당 안건 야당 안건 국민투표 붙이면 어떨까요 하셨고요. 4867번님 4년 중임제는 반문재인 분들이 싫어하는 것 같고 내각제는 전 국민이 싫어하니 이혼 직정부제는 우려점도 있으니 노 교수님 말씀에 한 표. 이번 한 표를 많이 주시네요. 1208번님. 권한이 약화된 대통령 중심제 4년 중임제가 좋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6075번님. 개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뭐라 그러죠? 이 접을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했고요. 1208번님 뛰어난 리더는 꼭 필요합니다. 8824번님 이전까지는 대통령제로 가다가 점점 이원 집정정부제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작금의 상황은 개헌이든 입법이든 우리나라 수준 능력에 비해 너무 과다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논리로는 대통령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에 폐해를 봐왔잖아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도 많은 분들이 대통령제의 어떤 그런 제왕적 패권을 가지고 적폐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게 인천광일리공단 가가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약속을 하고 오셨어요. 대통령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탈원전 문제를 바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대통령으로서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절대적인 뭐라 그럴까요? 권리, 권한을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행사가 아니라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 밑에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갈팡질팡하는 모습 속에서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그대로 다시 노출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개헌이라고 하는 것에 좀 옮겨놔야 되는데 말씀 두 분 해 주신 대로 5년 단임제 안에 국무총리가 충분히 인사권 행사할 수 있고 이원 집정부제 형태로 각 부처 장관들하고 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서 노 교수님 말씀대로 수정해서 그 부분만 대통령이 그 부분에는 손을 못 대게 국군 통수권과 외교권만 가지고 다른 내정은 손을 못 대게 수정 보완을 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원포인트 개헌이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번 기회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예. 국회 지금 개헌 특위가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동만 되고 있습니다. 가동만 되죠. 뭐가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개헌 특위요 돈 많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위원장들한테요 돈 엄청 지불됩니다. 7천만 원 들이죠. 엄청납니다. 예. 일단 혈세입니다. 근데 그분들 일하고 있지 않다. 예. 그분들 개헌 특위 계속 가동하는 게 좋아요. 돈 나오겠다. 그렇죠. 뭐 특위위원 하겠다. 뭐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이제는 내년 지방선거라고 얘기하면요. 이제는 그런 특유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동안에 어떤 결과를 만들었으면 국민한테 보고를 하고 나머지 문제를 절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절충하지 않는 겁니다. 네. 자 보니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네. 이 개헌 문제 한번 지방선거로 이슈를 한번 끌고 가봐. 조용히 전략적으로 지금 딱 전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아마 이 문제가 좀 더 심화되면은 또 싸울 겁니다. 이제 국민들 다수 의견들은 4년 중임제 좋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왜 개헌하는지 한번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건 좀 이제 가로 열고 이제. 이를테면은. 이를테면 또 반대는. 예. 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때 예. 반대? 나도 반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여론이 그러니까 이 대통령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회는 그러면은 대통령도 편드는 거예요. 여당은. 그 안에서 국회의원들 100명 이상의 뛰어난 여당 의원들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쳐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이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한번 바꿔보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이 안 통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현실인 겁니다. 글쎄 이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네. 북한에다가 바나나 심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지금 예를 들면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뭐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저를 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느냐 이렇게 막 하면서 반대가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예. 아까 말씀한 원자력 문제 그렇습니다. 예. 발전 문제. 저는 뭐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에너지 정책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야 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거니까. 그러나 예. 지금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를 대통령 말 한마디에 중단시킨다? 이거야말로 대왕적인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행정부 내에서 여당 내에서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는다. 그렇죠. 왜? 저는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법대로. 그런 의식 수준 가지고 저희들이 되겠습니까? 그 원자력 안전법에 보면 예. 현재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시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 건설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생겼다든가, 뭐 지진이 난다든가, 허가를 잘못했다든가, 예. 그럴 경우는 중단시킬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누가 결정하느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중단시키고 몇 달 동안 그걸 가지고서 무슨 수구민주주의의 최고 모범이라고 막 신송하는 그런 풍토에서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거죠.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법대로. 예. 대통령 한마디에 비정규직이 정규직 된다? 그게 됩니까?
법대로 해야죠. 그거는 법을 개정하더니 법을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칭송하고 박수치는 그러니까 제왕적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무슨 정책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런 걸 놔둔 채로 그걸 즉시 그 원인을 분석하지 않은 채로 개헌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대 교수님답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은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뭐죠? 5년 동안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니 대통령만 당선되면 되는 거예요. 아 대통령만 당선되는 거예요. 그럼요. 국회의원들은 뭐죠? 대통령 하기 위해서 그냥 싸우는 겁니다. 이 편 저편 갈라가지고 우리 정치는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왔잖아요. 지금 그래도 정신 못 차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을 개헌을 통해서 바꿔보자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또 여야가 또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는 몇 시인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나저나 방금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언제 통합합니까? 아까 저 화장실에서 저보고 21일쯤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곽 교수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우리 저희들 방송 이렇게 해야지 청취자분들이. 우리 국민의당. 제가 내용은 사실 모르고요. 제가 그거 알면은 청취자 여러분 그냥 제가 웃으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조만간에 목요일이라 금요일 정도 늦어도 아마 다음 주 초까지는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선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예. 0269번님, 다 법대로 합시다.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법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이 악법이든 선법이든 그 법은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악법이면 저희들이 바꿔 나가야 되는 게 또 맞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 통합 카운트다운 했는데 우리 박상병 교수님께서 은근히 살짝 피해 나가시려고 해서 계속해서 제가 한번 또 통합 카운트다운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그 안철수 대표 한겨레 TV하고 인터뷰를 하셨던데 제 방송에는 한 번도 인터뷰를 안 해주세요. 왜 그래요? 좀 로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 로비는 밖에 훌륭하신 PD도 계시고 우리 차가 선생님도 계시고 곽수정 교수님 계시는데 그런 거 저한테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해서 그러십니까? 아, 또 저럴 땐 또 겸손하세요. 나 참. 아마 제가 좀 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박수정 박사의 뉴스 정면 승부에 좀 인터뷰 좀 자료 좀 응해주라고. 예. 알겠습니다. 네. 아, 그동안 섭외를 했었습니까? 예, 했었습니다. 아, 근데 출연 안 하셨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아, 정말 그렇습니까? 예. 아닐 것 같은데. 출연해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빈말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예. 잘하시지 않습니까? 제 성격을. 네, 알겠습니다. 안 대표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제 한 말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한 정당이 2등 정당이 되어서 자유한국당을 누르고 결국 정권 잡는 수권 정당 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안 대표 이런 굳건한 통합 의지에 대해서 이제 통합 반대파 쪽에서 소위 이제 국민의당 내에서 호남 의원이라고 대변되시는 분들 같은데요. 안 대표가 본전도 찾지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뭐 아니면 도인 구상입니까? 아니면 정말 진지한 구상입니까? 통합이요? 네. 진지한 구상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당내에 패권 싸움은 그들의 정략이 있으니까 논의를 하십시다. 네. 저는 호남 중진 의원 그들의 정략이 있다고 봐요. 예. 또 안철수 대표도 정략이 있겠죠. 예.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의당이 중도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3의 길을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길과 바로 옆에 바른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이 가는 게 맞습니까? 너는 오지 말라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같이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차이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더 큰 통일점 공통점이 있으면 끌어안고 가는 것이 중도의 지대를 넓혀 나가는 것인데 여기에 반대한다는 것 자체는 상식 밖의 일인 거죠. 그거는 당내 패권 싸움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의 이 정당 국민의당을 더 크고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함께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앞으로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중도의 정치 지향을 갖고 있는 다수의 인물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지방선거에 내가 보낼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럼요. 그걸 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4867번님이요. 박 교수님 얘기 듣고 보니 개헌도 개헌이지만 개민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1566번님은 모두 있는 법을 잘 지키면 됩니다. 노 교수님 의견이 맞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내용을 듣고 보니까 개헌의 필요성은 다 느끼시는 것 같아요. 손학규 당 고문이 21일 귀국한다고 하는데 노인우 교수님. 어떻습니까? 손학규 고문이 역할이 있을까요? 글쎄, 이분은 또, 비대위원장 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고. 어떤 형태로든 다시 이런 분을 또 내세우면 저 손학규는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좀 여러 차례 좀 얘기했습니다.
뭐 저도 그 대통령감으로서 1등이라는 걸 예. 동의하지만 예. 국민들의 선택을 못 받았으면 여러 차례. 예. 근데 이런 분을 다시 내세운다면 예. 그것이 무슨 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점은 아닌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동상이몽 벌써 또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반응도 감사드리고요.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